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록에서 선택한 것만 보고서로 출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제는 액세스 2019에서 동작하는 예제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차트 기능 때문에 액세스 2019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제 파일 다운 받으셔서 차트 기능만 빼고 그 차트 대신에 뭐 데이터 시트로 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신다면 액세스 2010부터 쓰셔도 상관없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제는 프로그래머 수준의 예제입니다. 고급, 중급, 초급자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점별 실적이 있고 지점별 실적 2가 있고 지점별 실적 3이 있는데, 자, 일단 알아보죠. 자, 지점별 실적 대화상자 얘를 엽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2004년 하반기가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좀 이렇게 늘리면 지점이 여러 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서울, 인천, 대전, 자, 이렇게 체크로 몇 개의 지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눌렀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천, 대전, 그죠? 서울, 인천, 대전이 이런 식으로 지점별 실적 해가지고 차트로 딱 나옵니다. 어때요? 멋있죠? 아마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하실 텐데요. 하실 텐데요 라기보다는 하고 싶을 텐데 대부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요게 지금 지점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요 지점 테이블에 요 선택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요거를 선택을 하면 요 지점이 선택이 돼서 데이터가 필터링 되는 이런 테크닉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대전을 제가 뭐 최혜식이 아니라 최혜식 2라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대전을 체크를 없앴어요.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저장을 하는 순간 쓰기 충돌 오류가 뜹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쓰기 충돌 오류가 떴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으면 요 쓰기 충돌 오류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안 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내용도 뭐 한글인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한글인데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글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최혜식을 2라고 입력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대전을 선택을 하고 또 울산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요 행위, 대전 행위 이미 값이 저장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대전이 체크가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보세요. 체크가 안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같은 행위, 어떤 사람이 먼저 편집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뭐 저장을 했다 이러면 같은 행을, 그죠? 액세스는 지금 같은 행위 항상 저장되는 거 알고 계시죠? 행 단위로 저장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어떤 행을 동시에 두 사람이 편집을 해서 저장을 각각 했다. 그러면 어떤 게 마지막에 남을까요? 마지막에 저장한 사람께 마지막에 남으면 괜찮은 걸까요? 이거를 행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뭐 탐색기상에서 어떤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파일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수정하면, 자, A라는 사람이 수정하고 B라는 사람이 수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B라는 게 최종 번호로 남으면 A가 수정한 건 어떻게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동시 편집을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도 쓰기 충돌 오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편집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 저는 지금 단지 얘를 선택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선택이라는 필드를 하나 둬가지고 지점에다가 거기서 체크하는 거는 당장은 가능한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대화 상자를, 이런 선택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뭐
내가 이거를 막 체크하고 있는데 내가 체크를 안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체크가 돼 있고 이런다니까요. 왜? 요 선택하는 칸은 하나인데 사람은 여럿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동시 사용자를 전혀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가 사용 편의성으로는 제일 좋습니다만, 그러나 동시 사용 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좀 해보죠. 자, 나는 그냥 내가 보고서에 출력할 지점을 선택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마다 지점 테이블의 데이터가 수정이 될까요? 내가 지점 데이터를 지금 수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 지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다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DB 입장에서는 해당 테이블의 강원, 행이 뭐 선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이 되게 많잖아요. 나는 뭐를 선택하고 싶은데 제품 테이블이 뭐 변경이 돼야 돼요.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다 닫고요. 2번, 그 문제를 해결한 지점별 실적 2 대화 상자.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를 열어보면 날짜가 2004년 하반기로 자동으로 돼 있고, 자, 얘는 목록 상자거든요. 그래서 서울, 대구, 대전. 전 지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회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대전, 대구, 서울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혹은 부산에서부터 쉬프트 누르고 왼쪽 쉬프트 누르고 울산까지 하고 조회를 눌러보면 대전부터 대전 하여튼 여기 선택한 게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나 쉬프트 이용해서 여러 항목을 선택한 다음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능 되게 좋은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목록이 이렇게 길었을 때, 그죠? 목록이 지금은 이제 뭐 한 16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목록입니다만, 목록이 되게 긴데 요만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울산하고 광주 빼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선택하죠. 맨 위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다 선택한 다음 울산에 가서 컨트롤 누른 채로 한 번 더 눌러주고 광주에 가서 한 번 더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목록이 길었을 경우에 막 밑으로 이렇게 가다가 실수로 하나 딱 잘못 누르잖아요. 그러면 앞에 선택됐던 게 다 취소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울죠. 울면서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 이런 식의 대화 상자가 좋긴 좋죠. 이런 식의 대화 상자가 좋긴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은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 선택해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요 정도에서 끝냅니다. 요 정도에서 끝내는데, 안 돼요. 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화 상자 3번, 지점별 실적 3번 얘를 해볼게요. 얘는 생긴 거는 1번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거를 막 선택한다고 해서, 그쵸? 지금 인천, 대구, 대전, 그죠? 선택을 했는데, 지점 보시면, 자, 지점 테이블을 열어보면 제가 선택한 게 여기에 표시가 하나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경기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지점 테이블의 요 선택 필드에 영향을 안 미쳐요. 뭐 이게 어딘가에 저장은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요 임시 테이블인 템프 컨디스, 그러니까 컨디션스의 약자예요. 여기에 요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 5번인데 체크가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선택 테이블을, 선택용 임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그런 방식이긴 한데, 사실 이건 구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요 세 가지 대화 상자를 만들고
실제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일장일단이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록에서 선택한 것만 보고서로 출력하는 그런 방식, 요 세 가지 주제 중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다 알아봤고요. 요 세 가지를 다 구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